오늘 씹어 먹어볼 책은 바로 제레드 다이아몬드의 총균 이거 아니네요. 제레드 다이아몬드의 총균세입니다. 너진 또 김송선정 보도블럭 대신 꽂아놔도 모를 책 1위, 강도가 들었을 때 유용할 책 1위, 필독서라고 유명 하지만 주변에 읽은 사람은 없는 책 1위를 기록한 스테디셀러죠. 가격이 3만원, 국밥이 5그릇. 그러나 부담스러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은 제가 이 악명 높은 총균세를 단 몇 분 만에 안 읽고도 읽은 척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릴 테니까요. 그것도 마인크래프트로. 수천 년 전 단군 할아버지가 터 잡으시고 로마 제국이 문화를 꽃피울 때 대체 왜 아메리카 인디언은 원시적인 삶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걸까요? 아프리카는 다른 대륙보다 무려 500만 년이나 먼저 인류가 튀어나왔다는데 대체 왜 인류 역사의 주인공은 아프리카 흑인이 아니라 유럽 출신 백인인 걸까요? 이 질문은 놀랍게도 서양 세계가 수백 년도 전부터 해오던 질문입니다. 걔네는 왜 우리한테 처발렸을까? 라는 형태로요. 더운 날씨 때문 아닐까? 문화 차이 때문이거든. 그러나 학계의 그 누구도 이렇다 할 답을 내놓진 못했습니다. 당연히 질문이 질문인지라 납득하기 힘든 답만 나옵니다. 그냥 흑인이랑 인디언이 원래 미개한 거 아닐까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깔끔하게 정리가 되죠. 설득력 없는 말만 떠도는 상황에서 어쩌면 이렇게 생각하는 게 가장 합리적일지도 모릅니다. 그냥 그 사람들이 선천적으로 유전적으로 미개하기 때문이라고요. 저기요, 그런데 여기서 책 총균세가 조심스레 입을 뗍니다. 지랄 마세요. 미개하다가 정답이 될 수 없다는 건 우리는 이미 알던 사실입니다. 인종 간의 지능지수 차이를 증명하기 위해 오랜 기간 수많은 연구를 해왔지만 그 누구도 납득할 만한 결과를 거두지 못했다 하니까요. 그렇다면 책이 말하는 진짜 원인이란 뭘까요? 눈치 없냐 크크. 당연히 책 제목인 총균세겠지. 맞습니다. 거봐라. 맞습니다. 총균세가 원인이 아니란 말은 아닙니다. 벼락소리 같은 총소리는 인디언을 혼비백산하게 만들었고 천년두를 비롯한 균은 면역 없던 인디언을 몰살시켰고 제로된 날카로운 무기는 그들을 방패와 함께 통째로 찢어버렸죠. 뿐만 아닙니다. 저자가 설명하듯 총균세를 선두로 후방에는 고대 전쟁에서 탱크급 화력을 자랑하는 말도 있어야 할 테고 아메리카로 건너갈 배는 물론 그 돈을 마련해줄 정치 조직도 필요할 겁니다. 또 군사 전략술, 항해술 같은 정보와 그 지식을 세이브로드할 문자도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200명도 안 되는 스페인 군대가 인디언 8만 대군을 학살할 수 있었던 직접적인 원인 자체에는 총균세를 선두로 하는 여러 요소가 맞긴 합니다. 크크아 맞잖아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핵심은 이게 아니에요. 흔히 오해하시곤 하지만 총균세는 결국 표면적인 인과관계일 뿐 왜 소양이 짱짱 센가? 라는 질문에 답변이 되어주진 못합니다. 살인귀가 범죄를 저지른 이유를 두고 칼을 갖고 있어서 라고 할 수 없듯이요. 이 책에서 역시 보다 궁극적인 원인을 묻습니다. 그래서 대체 왜 서양 사회가 총균세를 갖게 되었는지 말이죠. 아니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고요. 질질 끌지 마세요. 답입니다. 답이요? 이제 기다리시던 마인크래프트로 들어가 봅시다. 그냥 하면 재미없으니 최대한 강해져라는 미션과 함께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뭐부터 하실 건가요? 요 정도는 마인크래프트를 안 해보신 분도 아실 겁니다. 다이아를 구하겠다고 다짜고짜 동굴 속을 탐험하고 유적을 찾으러 돌아다니면 굶어 죽기 십상이니 당연히 농사를 짓고 가축을 잡으면서 여분의 밥을 구하는 게 우선이겠죠. 그런데 여기서 또 재밌는 상상 한번 해봅시다. 마인크래프트가 돌연 의문의 똥망 패치 지구 0.1 버전을 출시했다고요. 패치 내용은 가히 파격적이었습니다. 마크가 온라인 게임이 된다는 소식과 함께 이제는 아무리 돌아다녀도 돼지랑 소가 안 보일 거고 아무리 땅을 파도 씨앗 하나 안 나올 거랍니다. 대신 사자나 하마 같은 맹수, 먹지 못하는 잡초가 대폭 늘어났다 하죠. 1만 년 전 지구를 반영했습니다. 모장의 말대로 실제 지구가 이랬습니다. 지구에 있는 20만 종의 야생식물 중 먹을 수 있는 건 수천 종, 작물화 가능한 건 수백 종, 벼와 밀 같은 메인급은 고작 10여 종에 불과하죠.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축화가 가능한 대형 동물은 14종, 라마나 당나귀 같은 애매한 놈을 빼면 메인급은 5종에 불과해요. 그런데 1만 년 전 지구를 반영했다는 지구 0.1 버전에선 그 애매한 라마 한 마리, 고사리 하나조차 평생 못 보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시발. 이제 유저들은 굶주리지 않기 위해 다이아몬드나 인챈트는 뒷전으로 두고 야생동물을 사냥하고 낚시를 하고 사과를 주우며 밥 구하기에만 사력을 다했죠. 죽으면 계정 삭제. 마크 소울 실화냐? 어마어마한 사망 페널티에 겁에 질린 유저들은 해당 지역에 먹을거리가 떨어지면 날이 저물기 전에 바로바로 이사를 가야 했고 웅장한 목재집 대신 효율 좋은 흙집을 선호하게 됐습니다. 완전히 다른 게임 됐네. 그러나 우리가 누굽니까? 유저들은 방법을 찾아내려 할 겁니다. 늘 그래왔듯이요. 대박! 시드 조작해서 여기에서 시작해보삼. 여기 먹을 거
결국 한 커뮤니티 유저가 리세마라를 반복하던 중에 몇몇 특정 장소에는 압도적으로 많은 가축과 농작물이 대거 분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그중 가장 주목받은 곳은 여기 비옥한 초승달지대. 이곳에는 농사가 가능한 식물이 무려 8종이나 널려 있었고 슈퍼레어급 근본 가축인 소, 양, 돼지, 염소가 득실득실했죠. 더군다나 이곳 생물은 다른 곳보다 훨씬 빨리 성장하는 특성까지 있는지라 비옥한 초승달지대는 그야말로 시트를 쓴 것 같은 개사기지요. 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소문은 머지않아 퍼져나갔고 이제 게임을 어렵게 하고 싶지 않은 유저라면 이곳을 시작 지점으로 삼는 게 필수적인 관행처럼 되었죠. 그런데 게임 초반부야 그렇다 쳐도 조금만 시간이 흘러도 시작 지점 자체는 큰 의미가 없어집니다. 아, 난 이글루에서 살고 싶은데. 그냥 다른 곳으로 뜨면 되거든요. 초승달지대에서 씨앗을 챙기고 동물은 밧줄로 묶어서 이사를 가면 되죠. 아 크크 이사 가면 되지. 그런데 해당 유저가 북극에 도착하기도 전에 갖고 가던 동식물이 다 죽어버립니다. 아, 맞다. 그것도 현실 패치인 크크. 날씨에 적응하지 못한 동식물들, 이젠 환경이 급박하게 달라지면 동식물이 적응하지 못하고 죽어버린답니다. 마치 현실처럼요. 헐, 그럼 어떡함? 걱정도로 가로로 이동하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가로로 이동할 때보다 세로로 이동할수록 위도가 달라질수록 환경이 크게 달라진다는 귀한 정보. 이제 비옥한 초승달지대 출신 유저들은 동식물을 데리고 위도가 비슷한 유럽으로 한반도로 퍼져나갑니다. 농작물과 가축은 물론 다양한 지역의 발명품도 함께요. 그러나 아메리카와 아프리카에서 시작한 유저들은 이런 부분조차 사정이 좋지 않습니다. 가로로 길쭉한 유라시아에 반해 위아래로 길쭉한 모양의 아메리카, 아프리카 대륙은 그나마의 가축과 씨앗조차 교환하기 힘들어졌거든요. 제발 밸런스 패치 좀. 식량이 없는 다른 대륙에서 굳이 하드코어로 플레이하려는 사람은 점점 줄어만 갔고 유라시아에서 시작하려는 유저는 점점 늘어만 갑니다. 유저풀이 늘어나면서 그만큼 유능한 인재도 많아졌고 노동력도 군사력도 덩달아 늘어났죠. 교역이 늘고 기술이 발전하면서 유라시아의 농작물은 더욱 풍성해졌습니다. 더 다양해진 가축은 이제 고기뿐만 아니라 젖도 주고 알도 주고 비료도 주며 아예 쟁기를 끌고 밭까지 갑니다. 상자가 꽉 찼네. 식량은 금방 넘쳐났고 이제 농사는 저만 해도 될 것 같아요.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에게도 밥을 먹일 수 있게 됐죠. 그럼 제가 다이아 캐어 빵 좀 주셈. 저는 인첸장만 할게요. 이 여분의 짬이 광석을 캐오는 광부, 무기를 만드는 대장장, 마을을 지키는 군인 같은 이른바 전문직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당연히 공무원이나 사람도 많아졌으니 좀 더 체계적으로 해봅시다. 왕 같은 정치인도 포함되었고요. 아메리카와 아프리카가 동식물을 옮기지 못해 몇천 년간 낑낑대는 사이 눈덩이는 계속해서 굴러갑니다. 밥의 위력은 엄청났습니다. 유라시아 전문가들의 기술은 기어코 총과 쇠를 만들어냈고 복잡해진 사회는 문자와 정치 조직을 만들어냈죠. 먹으려고 키우던 가축은 어마어마한 전투력을, 가축이랑 교미한 미친놈은 치명적인 균을 만들어냈습니다. 그건 왜 만드냐 미친놈아. 균은 물론 치명적인 자충수였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상자를 내며 구대륙의 인간을 병들게 했죠. 그러나 동시에 그에 대한 면역력도 갖게 했습니다. 이제 견딜만한데? 유라시아는 비로소 총균세 중 최강인 균마저 손에 넣게 된 거죠. 수천 년이 늦었지만 인디언들 역시 농사를 지으며 문명을 꽃피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유럽이 이미 총균세를 들고 정복의 발판을 마련한 뒤였죠. 네, 결국 책의 핵심이란 게 이렇습니다. 그 무시무시하다던 총균세는 결국 누가 더 뛰어나서가 아니라 그냥 운빨로 좋은 곳에 태어나서 좋은 밥 먹고 잘 컸기 때문에 생겨난 거다, 이 말이죠. 물론 총균세는 그 유명세만큼이나 많은 비판을 받는 책입니다. 세부적인 면에서 자가당착에 빠지기도 하고 오류를 범하기도 했거든요. 전문가들의 비판과 마찬가지로 작가 스스로도 부분 인정한 것처럼 근본적 원인이 시작되고부터는 각 의전 변수끼리의 연결고리 속에서 너무나 다양한 요소가 작동했기에 오직 환경 때문이다 라고 딱 짚어서 정리하기엔 더더욱 힘들어질 겁니다. 인간은 모든 게 환경으로 결정되는 존재가 아니니까요. 그러나 이 책을 비난하는 사람들조차 단 한 가지 사실만은 인정합니다. 총균세가 좋은 책이라는 사실요. 당시 유라시아의 모든 나라가 총균세를 가진 건 아니었지만 총균세를 가진 나라는 모두 유라시아에 있었죠. 어찌됐건 인간에게 있어서 환경의 영향은 어마무시합니다. 환경을 거스를 의지조차 그 환경 위에서 만들어지는 거니까요. 멍청해서 그래. 게을러서 그래. 책 총균세는 아직 이 사실을 모르고 여전히 편견만 가지는 이에게 이렇게 말해주는 듯합니다. 진짜 멍청하고 게으른 것, 저열한 가치 판단으로 겸손을 잃어버린 우리였다고요.